안녕하세요. 나를 나답게 사는 작가 나나백작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 글 읽어주는 남자 그 20번째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죽어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엄마, 오늘은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할머니, 의지의 울엄마, 나이 먹어서 엄마라고 하니까 소름이 돋아요. 저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빠르게 부르다 보니 엄니로 부르게 됐어요. 추석에 왔던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 엄니가 유난히도 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엄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그러셨을 겁니다. 유독 우리 엄마만 그렇다고 그런다면 잘못된 거겠죠.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러셨을 겁니다. 저는 4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아마도 힘들게 살 무렵, 그러니까 4살쯤 그 무렵인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당연히 의아해 하시겠죠. 그런데 나이로 봐서 그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살았던 곳이 지금도 아주 희미하게 생각이 납니다. 개울 건너 판자촌에 불이 나면 건너편 이곳까지 열기가 넘어와서 우리가 사는 곳 지붕에 물을 뿌리던 엄니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저 여동생들이 1년 사이로 차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파서라고만 말씀하셨지 확실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해주시 않으셨습니다. 막내 남동생과는 8년이란 긴 터울이 납니다. 그런데 이놈마저 18년 전쯤 사고로 또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텨주신 우리 엄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저는 아기였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한 상식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줄로만 알았을 때입니다.
병원은커녕 약조차도 구하기 어려웠을 때였죠. 그래도 희망인 곳이 엄니의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를 업고 물리치료라도 받게 한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대가족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너희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대식구이다 보니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시절이라 치료는 꿈도 못 꿨다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발의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물리치료밖에는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술적인 부분은 엄두가 나지를 않고 그나마 물리치료라도 해본다는 거였죠. 풍문으로 떠도는 민간요법으로 돈 없이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정말이지 개구리 뒷다리는 저만큼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집에 오면 나무에 대못을 박아서 수풀을 헤치고 다닙니다. 개구리 잡으려고요. 약 된다는 건 거의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효력이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제가 제대로 걸을 수 있었던 때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4학년 때쯤일 거예요. 그전에는 엄니가 작은 책으로 저를 업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려고 천정에 줄을 매달아 당기며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런 모든 정성들이 지금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신 겁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한때 넓은 어깨에 칼을 좀 쓰셨던 분이셔서 인맥이 꽤나 넓으신 분이셨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꿈도 못 꿀 수제형 구두를 신고 다녔답니다. 제 발에 맞춤형 신발을 4학년 정도까지 맞춰주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고든 척추를 유지할 수 있었지요. 이듬해 저희는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분가를 합니다.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버지가 모진 일들로 인해 병을 얻어 엄니의 특단의 결정으로
분가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뚜렷이 알고 있는 것은 현금 3만 원과 그릇 3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세월은 어느덧 40여 년이 흘러갑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그럴싸하게 살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 사이에 지금에는 젊은 나이지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뒤따라 막내도 아버지를 따라갔고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쯤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지만 엄니는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별건 아니지만 우리 엄니에게는 최고 음식인 휴게소 우동을 드시는 모습입니다. 너무 맛있게, 너무 즐겁게 드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엄니, 내가 집에 가면 우동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나 엄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야. 우동은 휴게소 우동이 제일 맛있어. 엄니, 그럼 이제 여행이나 자주 다닙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4년 전 77의 연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네가 하라면 하는 거지. 널 믿어야지 누굴 믿겠니? 일상적인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간암을 떼어내는 수술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관에 붙은 남조직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계획보다 더 많이 절개된 겁니다. 그래도 저녁에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웃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야, 이제 깨어났으니까 울지 마라. 이젠 괜찮다. 이제 됐다. 이것이 우리 엄니의 마지막 말입니다. 수술하지 마라. 수술해라. 그 연세에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아니다. 회복될 수 있는 연세다. 된다, 안 된다. 주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엄니를 사랑했다기보다 나의 명분과 계산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아픔도 없었는데 그냥 수술하지 말 것을, 그냥 즐겁게 여행이나 많이 다닐 걸. 지금도 너무 한이 맺힙니다. 나는 눈 감을 때까지 한 맺힌 마음으로 부모님은 내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아마도 나는 죽어서도 깨달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글 읽어주는 남자 그 20번째였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